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어, 음, 이 기독교와 이런 역사들이 결국 히틀러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저번 시간 마르틴 루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와 카톨릭이 히틀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사까지 되게 연관성 있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 마르틴 루터의 개혁의 어떤 동기도 사실 그 당시 카톨릭의 집단 이기주의,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으로 인한 그 문제로 인한 현상이라고 봤는데 결국 루터로 인해서 개혁을 한 종교도 결국에는 또 그 패턴의 비슷한 패턴의 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의 한국 기독교에서도 또 패턴화된 현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게 솔직히 성경 안에서 한 구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구절 하나만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그 기독교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근거한 행동보다는 집단 이기주의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는가?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이용규 실장이셨고요. 자, 또 누가 또 질문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 제가 그 또 질문 네네. 네네. 그게 이상하지요. 그래도 후발 이제 소위 시민혁명을 겪지는 않았지만 또 마이마르 공화국을 거치면서 그래도 어쨌든 후발 주자지만 황제 그 제국에서 공화국으로의 이제 이전해 가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뭐 문화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뭐 철학적으로 그냥 유럽의 중심부에서 그 참 굉장히 좋은 나라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이제 그거에 이제 당혹스럽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네포는 이제 그것을 아까 이 복종과 권위에 대한 복종의 관습, 독일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관습 이것이 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잠깐만 좀 읽어 드리겠는데요. 그 모든 개인적인 소원과 생각을 명령에 굴복시키는 것 속에서 삶의 의미와 위대함을 보아왔다. 독일인들이 복종, 명령, 직업을 통해 용기와 생명을 거는 일에 가장 철저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보네포는 독일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를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하는데 독일인은 복종하겠다는 각오, 명령을 위해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 악에 오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일인의 이런 권위에 대한 복종의 관습은 직업과 명령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책임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결여시켰고 그것 대신에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양심의 방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행동하지 못하는 자학적 양심의 가책이 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뭐 이런 자유로운 책임성을 말합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그 아이히만 그 재판이라든가 속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같은 것들 뭐 많이 이제 지적을 했지만 그 이제 그 이
요즘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 이 돌격대들하고 이제 비밀경찰, 군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권력기관들을 나눠가지고 히틀러가 통제하고 하는데 함부르크 시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그 무장을 시켜가지고 일단 군인들이 먼저 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서 집단 학살을 했던 일종의 주운 경찰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데 이제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훈련만 했어요. 뭐 총 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대장이 와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는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런데 명령이 뭐냐? 50명의 유대인 여자와 어린이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명령 앞에서 선 그 독일 이제 그 경찰들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대장이 그러니 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몇 명이 빠집니다. 처음에. 그리고 일부는 가서 죽였어. 애기고 뭐고 죽이고 이제 왔어요. 남은 사람들과 가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 사이에 그 미묘한 이제 그 갈등 마침내 이건 겁쟁이 쫄짱부 이런 이제 비난과 소외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그 살인을 이제 자행을 했던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빵집 주인 아저씨, 뭐 구두쟁이 아저씨,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제 독일 시민들로 이제 그 군대를 이제 그런 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 것을 이제 봤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학적 양심의 가책이 등장하는가 하면 무책임한 양심의 방기 이 두 가지를 보내포도 독일인 속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나우만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랬더라고요. 홀로코스트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는 이제 그 책, 그 유명한 이제 책에서 제가 여기다 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진정한 홀로코스트의 문제는 옛날에 이런 악마 같은 독일인이 있었고 아무도 죄도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은 뭐 넘치게 많은 정보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낭만이 현대성과 이 홀로코스트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그 현대성이 만들어낸 거다는 거죠. 현대성, 그 기계적인 학살, 그다음에 무관심, 철저하게 무슨 이 기계적이죠. 기계화, 집단 학살과 멸절이 기계화되면 개인의 감정이나 죄의식이 없이도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인간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홀로코스트의 현대성이라고 지적을 했듯이 이제 보네포를 우리가 다시 소환해서 하는 것은 아까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지금도 뭐 신학적으로도 보네포를 가 우리에게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그가 이제 반인대주의 혹은 히틀러 체제에 대한 도전의 방식, 목적 그리고 뭐 근거, 신학적 이런 것들도 역시 뭐 그다음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혹은 빛을 주지 않을까 그런 네, 점에서 네, 꼭 저도 지식인들에게 뭐 한 방향이 음, 되지 해서 주제로 선정한 겁니다. 네.